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의협과 충돌이 있는 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배출을 늘리자 말자 이거잖아요. 정부는 의사들이 모자란다. 특히 지방 쪽은 심각하다. 뭐 이런 거고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게 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요. 의료계뿐만 아니라 뭐 경제, 교육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정말 생명과 연관된 거니까 조금 이런 현상을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면적 3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국의 3.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8천만입니다. 보통 8천만의 인구가 4만에서 12만의 중소도시를 이루어서 독일 곳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아주 촘촘히 짜여져 있죠. 언젠가 통역하러 들어가서 기억나는 게요. 독일인이 어디에 살던지 간에 10분 거리 안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이건 일단 제 기억이고요. 어쨌든 전 독일에 촘촘히 의료 서비스가 짜여져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독일은 보건의료시장을 어떻게 설계해서 지방 곳곳에 의료 서비스를 깔고 있을까요? 독일을 살며 종종 보는 기사 내용이요. 의사들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의사들과 일부 언론이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러기에 의사들이 자기 주장하는 것과 똑같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계속 알겠고요. 제가 주장을 하기보다 그냥 기사를 읽어드리면요. 2007년부터 가볼까요? 독일 2007년 의료시장 개혁안이 통과된 전후로 나온 기사인데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이라는 신문사인데 세계에서 제일 박사학위 졸업장을 가진 기자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지금도 그럴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5년 전 이 신문사 방문해서 통역하며 들었던 얘기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도 구독으로만 하는 곳이고요. 뭐 어쨌든 기사라기보다 칼럼이죠. 일상생활 속 계획경제라는 제목인데요. 컬럼 첫 문구가 농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농담이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들어오자 의사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묻는데 환자 말이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깁니다 라고 말하니까 의사 말이 상관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물론 농담이라고 기자가 밝히고 쓴 글입니다. 계속해서 1분기를 마무리 지을 때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다음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쓰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오면 문제가 확산된다. 어떤 문제냐?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의사들이 휴가를 간다는 겁니다. 물론 기사 내용은 농담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과장되지는 않아도 종종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내려가 보면요. 가정을 해서 쓴 겁니다. 만약 의사 한 명이 독일 인구 50만이 넘는 듀셀도르프라는 도시에 개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이 의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라고 할 겁니다. 기자는 이 개업하는 의사가 뭐 바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느덧 자신의 수입이 같은 직종의 의사들 평균 수입에 다다를 때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 평균 수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병원 총 매출이 다 찼다는 표현을 씁니다. 월 매출이 꽉 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넘지 말아야 하는 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됩니다. 계속 조금 있다가 설명한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의사 수입이 동결이 되는 거죠. 기자도 동결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이 꽉 차면 그 후 얼마를 더 일하든 간에 수입이 뭐 동결된다, 이런 표현을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요, 이런 시스템은 성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강한 표현도 쓰고 있죠. 이 칼럼은 2007년 독일의 의료개혁 당시 썼던 기사인데요. 참 의아하죠. 왜 이렇게 기자가 칼럼을 썼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잠시 독일 의료 시스템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바이언주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 설명을 해보면요. 가장 잘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바이언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겁니다. 독일은 개인의 수입, 출신,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곳이다 라고 써 있는데 뭐 이건 독일 자랑이죠. 자, 말씀드리라는 게 2007년 의료개혁 후부터,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와 연도가 맥을 같이 하죠. 독일은 시민 모두가 거주하는 자면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거의 100%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의사, 약사 등 서비스 공급자들은 의료 공급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 그리고 결산 또는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 결산 의사 협의회와 정산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의사는 의료 계약을 먼저 하고 결산 의사 협의회라는 단체가 의료보험회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정한다는 거죠. 조금 상세히 설명해드리면 의료보험사와 의사들 사이에 중간에 결산의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이 결산의사협의회가요 주마다 있는데요. 주마다 사정에 따라 의료보험사와 계약을 직접 하고요. 이 계약된 내용으로 의사들에게 환자 케이스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미리 계약한다는 선계약, 즉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설명드린 컬럼에서 의아한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랙티시 아티스트라고 의사들이 즐겨보는 의료 전문 매체인데요. 의사는 환자 한 명당 얼마를 버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서 의사들의 보수는 법정보험일 경우 각 주마다 다르게 결산의사협의회가 지불하게 된다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일단 진료를 하면 분기별로 환자 한 명당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준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 한 명당 일괄 계산, 일괄 지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환자가 한 번 오던 10번 오던 얼마나 오래 치료하던 상관없이 한 명당 얼마 계약을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거랍니다. 좀 말이 안 되죠.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의사 시간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든 이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환자 한 명당 그냥 픽스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에 따라 차등화했고요. 어르신일수록 아무래도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했겠죠. 당연 추가 지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현저한 질병이 있을 경우 또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당 기간 아픈 고질적인 환자이거나 치매일 경우 이 역시 포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치매 환자일 경우 매 분기마다 환자 한 명당 16유로 94센트를 추가적으로 일괄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수술을 하거나 MRI를 찍거나 기타 등등 특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비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주마다 계약이 다르니까 분기마다 병원 매출이 45,000유로에서 7만 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월세 그리고 간호사 임금 등을 주고 나면 나머지가 병원 이익이 되는 거죠. 대충 평균을 내면요. 2018년도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에 따르면 연 매출이 평균 20만 유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인 의사 병원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의사들의 매달 수입이 평균 5,442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독일 선진국에서 의사들이 병원을 개업해서 버는 돈이 7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전해드릴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포커스가 쓴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요. 앞부분은 이미 설명되었으니까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버짓 리미트라는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버짓 리미트, 그러니까 버짓은 예산이죠. 리미트는 한도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산 한도 그런 뜻이 되죠. 이 버짓 리미트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돈을 받는 게 적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어드냐? 한 자릿수 퍼센트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90% 이상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을 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통역 미팅 들어가서 했던 얘기인데, 당시 독일 병원장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 얘기가 이 버짓 리미트 이상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30%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지만요. 여기서 이 30%라는 얘기는 환자 치료에 소비되는 것, 즉 감가상각되거나 약물, 재료값 등 이런 것들만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소진되지 않고 인건비만 투입되는 환자 면담 등 이런 부분은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매출 상한제를 둔 것을 독일말로 버짓화하다, 예산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의료계에서 주로 쓰는 단어로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독일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병원마다 병원 규모만큼 사전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얼마 이상의 매출까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 부분은 재료비만 주는 것이 독일의 의료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환자 진료를 많이 하면 에너지만 쏟고 나오는 돈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들이 시간 되면 휴가 가고 진료하는데 환자가 설명이 길어진다고 해도 의사들이 괜찮다, 시간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상 앞부분의 칼럼 내용은 이런 독일 의료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환자 한 명씩 얼마 주는 걸로 픽스해서 계약이 된다고 하면요, 결국 매출은 환자에게 서비스가 얼마가 나갔느냐 또는 같은 환자를 몇 번 진료했느냐 이런 것보다 병원은 개별 환자를 몇 명을 받았느냐로 매출이 직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병원마다 환자 몇 명을 받을지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를 계획경제의 틀에서 계획을 세워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계획해서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상 앞 칼럼의 제목이 일상생활에서의 계획경제라는 제목이 나온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독일에서는 이미 병원마다 또는 의사들마다 몇 명의 환자를 받을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환자를 더 받아도 돈은 안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응급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의사는 환자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받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1순위로 진료해주기 위해서 평소 늘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일반 환자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늘 한 주에서 두 주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는 독일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경험하시는 부분입니다. 독일에 사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면요, 독일은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뭐 그러잖아요. 병원 한번 가려면 사전 예약하고 그리고 갑자기 가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를 받아줌으로써 다른 급한 환자를 못 받을 수 있거나 받더라도 환자 수가 이미 다 차면 다른 추가 환자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즉 이미 버짓을 다 채워버리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오면요, 병원이 부담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큰 병원에 별것도 아닌 걸로 가면요, 의사들이 받지도 않고요, 차갑게 쳐다보죠. 사실 더 따갑게 쳐다보는 분들은요, 의사들보다 거기 와서 대기하는 환자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병원이 로스가 나는 것은 모두가 세금이죠. 응급실이 있는 규모의 병원은 모두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즉 거기에 와 있는 환자들 자신의 주머니돈 세금으로 그 로스를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독일 의사들에게 이렇게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왜 두냐는 거죠. 일단 응급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요, 의사들은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고 매출 상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 1인당 환자 밀도, 즉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없어 영업이 안 되면 안 되지만요, 우리처럼 인구가 많고 돈 많은 부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독일은 100%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 사보험이 10% 정도 되고요. 사보험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는요, 돈을 결국 전 국민이 가입된 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니까요. 독일은 보험에서 거의 85%의 진료 비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좀 많이 차지하니까 이를 빼면 더 올라가겠죠. 즉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이렇게 독일 의사들은 계획 경제 속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가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의사들이 좀 불쌍하긴 하죠. 독일도 의사들이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졸업하고 개업하면 벌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벌지 마라, 국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물론 이 제도에 대한 폐해도 있습니다. 환자를요 많이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곳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업하는 의사들은 병원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 밀도가 많고 의사가 적은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영상 처음 컬럼니스트가 독일 도시 디스델도르프 같은 곳에서 평균 매출이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컬럼을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한 특정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의사가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기에 환자들은 여유 있는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계속해서 밀려 나가게 됩니다. 옆 동네라도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의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외지로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의 환자 확보가 되고 병원도 독일 골고루 퍼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의료시장의 효율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독일의 이 제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시장에만 맡겨놓은 한국의 제도가 문제일까요?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